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이곳은 군산 새만금 방조제 앞에 있는 신시도 주차장입니다. 오늘 저 앞에 있는 오령봉과 왼쪽 대각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왼쪽 군산에서 오른쪽 변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군산에서 부안을 잇는 이 방조제는 전체 거리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하죠. 1991년 간척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방조제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여러 논란도 있었죠. 2008년에 4호 방조제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도 주변으로 도시건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섬들을 고군산 군도라고 합니다. 군산 앞바다에 있는 63개의 섬이 군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선유도나 장자도, 관리도나 신시도를 비롯해서 16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신시도에서 선유도로 이어지는 고군산대교가 2016년에 건설되면서 섬이 아닌 육지가 되었죠. 그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신시도 주차장을 출발해서 199봉에 오르고 오령봉과 대각산을 지나 신시도 어촌 체험마을로 하산하는 약 6.5km 구간입니다. 산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4시간 전후가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시산제를 지내는 산악회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산악회에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기원하겠습니다. 군산에는 구불구불하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와 자유, 풍요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188.4km의 여행길이 있는데요. 구불길이라고 합니다. 그중 신시도는 섬 한 바퀴를 도는 12.3km의 구불길 7코스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오령봉입니다. 오른쪽 능선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출발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은 오령봉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는 왼쪽 등산로를 따라서 199봉을 거쳐 오령봉으로 가려고 합니다. 199봉은 다른 두 봉우리와 달리 육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봉우리 자체로는 이렇다 할 특징은 없지만 새만금과 오령봉 그리고 대각산 풍경을 아주 멋지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르는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섬에 있는 산이나 바닷가 옆에 있는 산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영상 중간중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출발점의 고도가 0에 가깝다는 것이죠. 내륙에 있는 산들은 몇백 메타, 심지어 1000m가 넘는 곳도 있어서 높은 곳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오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섬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200-300m 정도지만 이 높이만큼 고스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들머리에서 정상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급경사 구간이 많고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으면서 주변에 다른 산들이 없기 때문에 높이보다 높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만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이 많아서 섬 산행을 높이만 보고 덤볐다가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이곳에 주차장으로 가는 표식이 있는데요. 휴게소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199봉은 표지판 뒤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0분 정도 비교적 가파르게 올라가죠. 오령봉이나 대각산에서도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이 199봉 오른길에서만 이렇게 탁 트인 새만금 방조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9봉은 초반 경사로만 오르면 이렇게 평범한 육산이라서 3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남쪽이라 그런지 날씨가 꽤 따뜻했습니다. 겨울옷 입고 갔다가 땀이 날 정도였어요. 하긴 통도사에는 벌써 홍매화가 피었다고 하죠. 이제 남쪽 지방 산행은 간절기 복장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99봉 정상인데요. 이곳은 정상보다는 이 주변에서 좋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령봉은 오른쪽 방향인데요. 앞쪽으로 30-40m 정도 가면 선유도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조망터가 있습니다. 앞쪽에 선유도로 넘어가는 고군산대교가 보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외팔 현수교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오늘 오르게 되는 대각산이 보입니다. 이제 오른쪽 오랭봉으로 향합니다. 거리는 약 500m 정도 되는데 월령제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죠. 월령제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멋진 조망터를 만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는 편이라서 풍경이 아주 깨끗하지 않지만 그래도 막힘없는 풍경이라 시원함을 느끼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령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랭봉이 보입니다. 올라올 때처럼 내리막도 경사도가 있는 편이죠.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습이라 역시 경사도가 느껴지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산들이 없기 때문에 198m라는 높이에 비하면 시각적으로 훨씬 크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역시 섬에 있는 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월령제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지점인데 고불길의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랭봉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랭봉까지는 이렇게 거친 바위길을 오르는데요. 섬산행, 특히 서해안 쪽 섬에 있는 산들은 오랜 시간 소금기 있는 해풍에 바위가 드러나고 깎이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암릉으로 구성된 곳이 많죠. 어떤 곳은 잘 부스러지기도 하고요. 역시 섬에 있는 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섬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많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가시덤불도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살짝만 스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섬 산행할 때는 꼭 장갑도 필요하고요. 여름이라도 짧은 섬이와 반바지 산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은 섬들은 아무래도 교통이나 다른 서비스가 원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곳저곳에 조망터가 있는데요. 이런 풍경 앞에서는 서두를 것 없이 저희처럼 잠시 시간을 잡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랭봉 정상입니다.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대각산까지는 1.8km인데 느긋하게 걷다 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상 뒤쪽으로 잠시 가보는데요. 2011년 이곳에 왔을 때는 이 능선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많이 바뀐 상태라서 들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능선에 등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저곳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각산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섬산행은 여러 봉우리를 오르고 내리는 코스가 많아서 거리에 비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이것도 섬산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조망터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같은 풍경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이곳에서는 대각산이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봉우리는 앞산이라고 합니다. 삼양금 방조제 옆에 있는 야미도라는 섬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섬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야미도와 소야미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랭봉에서 20분 정도 내려가면 도로를 만나고 목교를 건너서 앞쪽 작은 동산을 넘어가면 미니 해변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잠시 머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지나온 199번가 오랭봉이 보이죠? 이곳에서 봐도 꽤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제 해변가를 걸어볼 차례죠. 이곳은 미니 해변 또는 몽돌 해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해변 오른쪽으로 아주 멋진 암릉지대가 있는데요. 지금이 썰물 따라서 더 넓고 더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지는데 저희는 10분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바위길이 이어지는데요. 여름철에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갑니다. 사진 담기에 아주 좋은 풍경이죠. 다만 이곳도 바위가 미끄럽고 날카로워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해변은 크지는 않지만 풍경이 좋았고요. 특히 이 몽돌이 아주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해변 오른쪽 데크길은 구불길로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에 대각산으로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바로 임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앞쪽 능선으로도 올라갔었는데 저 철망 뒤쪽이 사유지라고 막아놓아서 지금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약간 우회해서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고 구불길도 현재는 이 등산로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도를 지나 5분 정도 올라가면 이런 전망데크가 있는데요. 이곳까지만 올라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각산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정상까지 이렇게 날카롭고 재미있는 바위길이 이어집니다. (20분) 정도 오르면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는 곳이 있고 점점 경사도가 높아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이 오른길도 바위가 날카롭고 단단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올라가다가 저 무릎을 한번 찧었는데요. 너무 아파서 10여 분 동안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부터 정상까지 약 500m 정도가 재미도 있고 풍경도 좋아서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들머리에서 이곳까지는 대략 4km 정도 되는데요. 풍경도 좋고 또 코스도 재미있어서 아주 여유있게 즐기다 보니까 3시간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전혀 지루할 틈은 없었습니다. 대각산은 높이 187m로 오늘 오른 봉우리 중에서는 가장 낮은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망도 좋고 전망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망대 올라보는데요. 오면서 계속 만났던 풍경이기는 하지만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 느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에 보이는 봉우리로 가서 왼쪽 능선을 따라 하산하게 됩니다. 이것부터는 암릉 구간보다는 완만한 육상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기는 했지만 날씨도 포근하고 바람도 거의 없어서 산행하기엔 아주 좋은 날 같습니다. 섬 끝부분에는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풍경도 아주 시원해서 이곳에서 하루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의자 3개가 놓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왼쪽으로 하산로가 이어집니다. (199원부터) 오령산과 대각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대각산에서 내려올 때는 몰랐는데요. 내려와서 올라다 보니까 저 정상부의 암릉지대도 굉장합니다. 중간에 임도를 건너 내려가면서 산행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어촌 체험마을로 가는데요. 예전에는 다시 신시도 주차장으로 되돌아갔었죠. 이제는 이곳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면서 산악회 버스 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곳에 가면 작은 슈퍼가 있고 식당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미리 문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요. 낚시꾼이 더러 찾기는 하지만 선유도 다리가 생긴 뒤로 많이 썰렁해졌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자연 휴양림도 있고 선유도보다는 여유롭고 조용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을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산행 날머리를 이곳으로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